이제 좀 우울하지 않은 우리 오징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오징어. 급 오징어. 우리 1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 요새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후기들은 보셨어요? 아, 꼭 봐서 봐야겠어. 진짜 잔인해요. 아 그래요? 잔인해요? 잔인하고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막 그런 잔인하다는 거죠. 사람을 막 쏴 죽이니까. 오징어처럼 막 불로 지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 이게 또 이제 23개국에서 지금 넷플릭스 23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우리의 또 이제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어 주는 게 넷플릭스의 고장 미국에서 깃발을 꽂아버리네. 1위를 딱 찍어버리는 게 이게 진짜 그래갖고 막 언론에 막 엄청 나왔어요. 맞아요. 오징어 게임이 지금 국뽕 터지는 그 가슴이 벅차서 나도 야, 이 장면을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넷플릭스 순위 보는 사이트를 제가 또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글로벌 1위는 섹스 에듀케이션. 그런가요? 오. 섹스 에듀케이션의 평균 순위는 1.5위, 오징어 게임은 1.9위. 점수로 치면 섹스 에듀케이션이 789점, 오징어 게임이 758점. 오징어 게임이 22개국에서 1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도가 나오잖아요. 섹스 에듀케이션은 60개국에서 1위예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1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추려 보면 1위가 되는 지점이 있긴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국가 수로 봤을 때 22개국에서 1위는 맞는데 전체 국가 순위에서 보면 섹스 에듀케이션이 60개국 1위. 그래도 엄청 선방한 거 아닌가요? 엄청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건 맞죠. 근데 오징어로 어떻게 섹스를 이겨? 섹스 에듀케이션. 이거 괜찮나요, 뽀피디님? 이거? 아, 이게 아니 근데 실제로 넷플릭스 순위를 뽀피디님 멘탈 나간 것 같은데. 되게 여러 개 순위를 내가 돌려봤는데 이게 왜 없지? 내가 몇 개 추려봤는데 그 1위가 뭐 그럼 영화 1위는 뭐냐 그랬더니 365 그것도 되게 야한 영화가 1등이더라고요. 나는 그냥 뭐 있잖아 우리가 한참 우리의 가슴을 365요? 365라고 있더라고 영화 제목이. 그게 365. 야한 영화. 네. 왜 그럴까? 궁금해. 365일 동안 꼬시는 그런 얘기인데 나도 그 영화는 안 봤어요. 근데 사실 나는 그런 걸 기대했지. 이게 사랑의 불시착이 뭐 전체 수인이 5위 안에 들어있다거나. 사랑의 불시착이 지금 일본을 막 열풍을 불면서 우리가 북한에는 저렇게 멋있는 남자가 있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불시착 막 하면서 몇 개국 1위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야 진짜 이런 걸 좀 기대하면서 찾아봤는데 일단 지난해 넷플릭스 인기 프로그램 순위를 보니까 10위권 내에는 일단은 한국 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없는데 영화 순위에서 가장 높았던 것이 22위 살아있다. 그리고 그 드라마는 또 이렇게 K 콘텐츠 대박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보니까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19위. 그 일본에서 229일 동안 탑 10에 들었던 사랑의 불시착은 5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 좀 찝찝하죠. 네.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권순우 기자가 띡띡 에듀케이션을 얘기하는 순간 시청자가 500명.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칙한 경제로 갈 게 아니야 지금. 발칙한 코인 하나 하고 발칙한 1년 365일 내내.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발칙한 경제 가지고 뭐 발딱 경제로 하시라는 분도 계시고 우리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넷플릭스 한번 노려보죠 저희도. 그러니까 순위를 올리려면 그건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고 이제 숫자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근데 이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닌 게 그 오징어 게임이 1위를 하고 있는 국가의 분포를 보면 아시아, 중남미, 중동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진짜 강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1등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타겟으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 한국 콘텐츠가 꾸준히 팔려요. 그러니까 아시아, 중남미, 중동에서 이 국가 수로 보면 더 적을지 모르지만 꾸준하게 한국 콘텐츠가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넷플릭스는 그 영미권에 있는 OTT들, 뭐 디즈니라든지 HBO라든지 이런 애들이랑 그 영미권에서 경쟁을 치고받고 해야 돼요. 치열하게. 네.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좀 포화 상태까지 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장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장을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시장을 확장할 때 대표적인 데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쪽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꾸준하게 1등을 하고 있는 데가 K 콘텐츠라는 거예요. 그러면 넷플릭스는 뭐 이렇게 이게 한국 콘텐츠가 뭐 22개국밖에 안 되고 이게 지금 섹스 에듀케이션이 1위지만 섹스 에듀케이션 같은 거를 계속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스 에듀케이션을 만들지만 오징어 게임이 만들어져야 자기네 시장 전략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게 그 꾸준하게 K 콘텐츠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가져가는구나 이쪽 지역이. 그래서 좀 된다는 거고 일단 그 오징어 게임의 제작사는 사이런 픽처스라는 비상장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상장사였으면 좀 주가 좀 많이 올랐을 텐데. 근데 쇼박스가 이전에 여기에다 투자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덩달아 좀 이전에 네, 덩달아 올랐다는데 쇼박스는 그거 아이고 저희가 그거 지분 투자한 거 아니고요. 뭐 제작 투자한 거라 자기하고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일단 그 오징어 게임 뭐 어떠셨어요? 저 도박의 묵시록 카이지 저는 도박 묵시록 카이지. 네, 이거 꽤 그 빚에 쪼들려 사는 사람 어떤 간절함 같은 것도 나타나고 좀 그 기묘한 그 세트가 주는 그 묘한 거 그리고 되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데 거기에 아이들의 놀이 뭐 무궁화 꽃이 피었음이라든지 뭐 딱지치기라든지 뭐 이런 거라면서 주는 그 잔인함과 아이들의 동심이 얽히면서 나타나는 미묘한 그런 분위기 그런 걸 그로테스크라고 하는 그로테스크죠. 예. 그리고 거기에 막 그 진행자들이 정말 그 딱딱하게 뭐 합니다. 뭐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냥 반응하지 않고 그냥 룰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그런 것과 그 개별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캐릭터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는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장르와 언어에 상관없이 모두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평가를 좀 했고 이게 사실은 한국 드라마지만 이걸 한국에서 틀려고 했다면은 이런 드라마를 못 만들었을 거예요. 뭐 한국에서 이런 드라마 몇 명이나 보겠어요. 맞아요. 근데 일단 플랫폼이 그러니까 글로벌 OTT 플랫폼으로 전 세계에다가 팔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한국적인가 이게 뭐 하여튼 어쨌든 이런 드라마를 좀 만들 수 있었다는 근데 사실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드라마 쪽에서는 뭐 넷플릭스, OTT 이런 서비스 전에도 겨울연가 예.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요? 그런 것부터 충분히 저력을 보이기 때문에 그게 뭐 플랫폼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 저력이 뭐 좀 약해진다?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겨울연가라든지 대장금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해외 바이어가 보다가 저거 괜찮네라고 해서 사가서 대박이 나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어쩌다 대박이 났을 때 해외 바이어가 보고 이거 재밌네 그러고서 가져가는 경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OTT를 통해서 글로벌한 그 플랫폼에다 올릴 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2개국에서 1위를 하는데 이 국가들에서는 꾸준하게 한국 콘텐츠가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금이 대박이 나지만 그 후속작이 대박이 나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 겨울연가가 대박이 나지만 그 지역에 또 한국 드라마가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 국가들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계속 들어가요. 왜냐하면 영미권에서 1위를 하는 계속적으로 얘기해야지 내가 그래야 조회수가 올라가지. 섹스 에듀케이션. 섹스 에듀케이션보다 이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한국 콘텐츠가 계속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사실 이게 좀 식상하게 오징어 게임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게 원래 멋있는 평론가들은 이런 얘기하는데 돈이 사람을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철학하게 보여줬다. 자본주의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잘 보여주네. 이게 시사평론가들 얘기인데 이게 너무 식상한. 저희 얘기 아닌가요? 뭐 저희는 시사평론을 깜냥이 경제?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발칙한 경제.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발칙한 경제 스타일. 이게 빚에 그 정도로 쪼달리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정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세무를 그렇게 다 내시지 말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계부채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문제네요. 오징어 그러니까 게임. 이게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가 극단적으로 가면은 오징어 게임이 된다. 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의 어떤 흥행에 우리가 좀 얹어서 조회수를 한번 올려보겠다라고 오징어 게임으로 시작은 했지만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허윤영 기자가 다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030 여러분, 우리 거기 나오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분들도 다 빚내서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인 이상한 데 있는 거래소에 있는 코인도 안 빼시면은 이제
그게 오징어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오징어 게임 괜찮네요. 예, 57분이니까 이제 끝내라고 하려다가 야,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이게 사실 이런 류의 드라마가 일본에 되게 많았어요. 이게 일본 배틀로얄 같은 경우도 되게 대표적이었고 저는 라이엇 게임도 좀 생각이 났어요. 전 진격의 거인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아니 나가서 그 어떤 그 사람을 모아놓고서 뭐 퀴즈를 풀고 누굴 죽이고 막 그런 이유가 사실 일본물에 좀 많이 나오는 거였고 사실 그 중간에 깡패가 나오는 거라든지 그 깡패에 좀 붙어 살라 그러는 좀 여자가 나온다거나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좀 순박하면서 착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이겨가는 그리고 좀 똑똑하지만 한 번씩 뒤통수 치는 그런 캐릭터 요거 다 그 일본에 거의 있어요. 그리고 야 이거 조금 좀 식상한 느낌도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근데 인기가 엄청 많아요. 일본 콘텐츠들은 완전 다 뒤로 밀려나 있는데 그리고서 이게 그 지금 중국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은데 중국은 심지어 넷플릭스가 안 들어가요. 근데 인기가 되게 많아요. 여기 웨이보의 웨이보. 해시태그 조회수가 오징어 게임 해시태그 조회수가 7억 4천만 회. 스위트홈이 3,500만 회였거든요. 7억. 발칙한 경제가 중국에서 검색을 아무도 안 하시겠지. 그러니까 이게 웨이보의 인기 검색어 순위에도 오징어 게임이 4위에 올랐어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거지. 뭐 이거 주요 장면에 대한 캡처본과 해설사도 막 동영상으로 막 올라오고. 근데 넷플릭스가 거기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다 불법이지. 다 불법 유통돼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중국 방송사들이 한국 거를 판권을 좀 사서 합법적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지금은 불법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오징어 게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해봤고요. 넷플릭스가 올해 한 5천억 정도를 한국 콘텐츠에 투자를 한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얘네가 공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등을 하려면은 섹스 에듀케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을 확장하려면은 22개국에 먹히는 K 콘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00억 정도를 투자가 됐다고 해요. 발칙한 경제의 제작비는 거의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10원도 없어요. 10원도. 근데 이전에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가 한 13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대박 초대작. 그 중위가 헬기 타고 복귀하는 그쵸. 그런 드라마가 정말 그 잘생기고 예쁜 분들이 결혼을 해서 나중에 생활에선 헤어지고 뭐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박보검이랑 바람이 났네 안 했네 뭐 이런 연애 얘기를 해야 조회수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걔가 130억이었는데 그 오징어 게임이 지금 200억을 썼다니까 이거 엄청 많이 쓴 거죠. 그리고 회당 출연료로 보면 태양의 후예가 한 7억 원 정도 제작비를 썼고 지금 킹덤이 23억 원, 스위트홈이 30억 원. 이게 돈의 레벨이 달라요. 그 드라마를 제작하는 그 방식도 달라지고 규모도 달라지고. 그리고서 이제 그 영미권 OTT가 좀 많이 치열해지고서 여기에서 이제 슬슬 그 HBO라든지 아니면 디즈니라든지 이런 데가 슬슬 이제 시장을 넓혀가고 있어요. 디즈니가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11월에 들어오는데 이게 국내에서도 지금 CJENF이 티빙을 육성하려고 한 연간 5조 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고 SK텔레콤과 지상파 연합구인 웨이브도 한 1조 그리고 KT도 한 4천억 그리고 그러니까 디즈니가 이제 이번에 나오는데 저도 굉장히 고민이 돼요. 이거 안 볼 수가 없어 디즈니를. 우리 애 키우는 집에서는 디즈니를 안 본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려워요. 저희 티빙 쓰지, 웨이브 쓰지, 넷플릭스 보지. 이거 진짜 이 OTT의 노예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디즈니가 이제 또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을 오면 분명히 아시아로 진출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럼 또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스튜디오 앤 뉴와 5년간 한 편 이상 드라마를 만들기로 이미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NEW. 네, 뉴라는 회사의 계열사입니다. 스튜디오 앤 뉴가. 그럼 여기에 이번에 최근에 공시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스튜디오 앤 뉴의 디즈니 코리아가 660억 원을 빌려주고 뉴가 보증을 했는데 그 보증이 뭐냐 그랬더니 드라마 2편을 만드는데 이걸 잘 만들어서 이행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뉴가 보증을 서라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660억 원을 가지고 2편을 만든다는 거죠. 한 편은 강풀 웹툰 원작 드라마 무빙 이거는 조인성 환효주가 나오고 그리고 강다니엘이 출연하는 너와 나의 경찰 수업 이거를 그 스튜디오 앤 뉴가 만들 거예요. 660억 원을 들여서. 그러면 이게 그 무빙이 한 500억 정도 되고 와 제작비 장난 아니죠. 이게 아까 오징어 게임이 200억인데
무빙은 500억이에요. 500억. 그러면은 이게 그 강다니엘 씨 작품은 뭐 거의 영화보다 더 그렇죠. 우리나라 영화 평균 제작비를 잘 모르겠는데 거의 뭐 몇 배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남는 금액을 계산을 해봤을 때 넷플릭스가 매출의 한 20% 정도를 좀 쳐줬다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디즈니는 또 후발주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보다 좀 더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무빙의 제작비가 한 5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30% 정도를 남긴다고 하면은 140억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디즈니에서 스튜디오 앤유에다가 650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제작비로 500억을 쓰고 150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스튜디오들이 돈을 이제 벌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지금 아까 넷플릭스에 비해서 디즈니가 좀 더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넷플릭스 혼자 했을 때도 이렇게 치열했는데 여기서 뭐 웨이브도 만들고 무빙도 만들고 뭐 디즈니도 만들고 HBO도 만들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걔네들도 어차피 그 나머지 그 영미권이 아닌 나머지 22개국에 진출을 하려면은 한국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제작비하고 수익을 보장을 해요. 그러니까 제작비하고 수익 보장을 하는데 IP를 가져가. 지적재산권을 가져가는데 그것이 좀 우리 콘텐츠 산업의 한계 아닌가. 그러니까 플랫폼만 좋은 일 시키고 우린 너무 조금 먹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제 그 IP를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는 협상력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는 이제 월 9,900원, 연간 99,000원에 11월에 론칭을 한다고 합니다. 와, 대단해요. 이게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피 거기다 ABC의 20세기 뭐 영화 뭐 이런 거 나오고 어벤져스, 블랙팬서, 로키, 스타워즈, 라이온 킹, 토이스토리, 킹스맨, 엑스맨 이거 어떻게 안 보죠? 이거는 다 본 거긴 한데. 여기서 계속 나오잖아요. 시리즈가. 계속 시리즈가 나오기 때문에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국내 OTT 순위를 보니까 유쾌한 김 여사님이 10억 원을 쾌척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억 원. 국내 OTT 순위를 보니까 넷플릭스가 910만 명, 웨이브가 310만 명, 티빙이 278만 명, 발치강경제가 6만 8천 명. 뭐 비슷하죠. 큰 차이가 나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뒤에 좀 말씀드릴 건데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 DP를 만들었던 그 제작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안나라 수마나라 종이의 집을 또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게 한 번씩 지금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났을 때 그 제작사가 비상장사였잖아요. 그럼 뭔가 탄력을 잘 못 받아요. 근데 지금 여기 뭐 제이콘텐트리나 이런 데들은 상장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들이 어떤 흐름을 가져갔을 때 요게 이때쯤에 나오게 되면은 한 투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게 제이콘텐트리는 또 영화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항상 발목을 잡는데 이게 한 10월 중하순쯤 되면 영화진흥원에서 6,000원 할인권을 167만 장을 뿌린대요. 그러면서 영화를 한번 다시 붐업을 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한다고 하니까 그 뭐 넷플릭스에서 마이네임이 다음 달에 개봉하는데 그건 스튜디오 산타크루즈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체크해 놓으셨다가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뭐 나오는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와 이거 재밌겠다 예약해 놓고 밤새도록 넷플릭스만 보지 마시고 이게 좀 잘 되고 대박이 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게 투자 환경, 그러니까 우리 K 콘텐츠의 환경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전 세계 섹스 에듀케이션처럼 1위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 특정한 국가, 특정한 지역에서의 경쟁력은 이미 눈에 보이게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K 콘텐츠는 계속적으로 거기서 소비가 될 거고 그 중에서 뭔가 또 이렇게 대박나는 콘텐츠들이 나올 때 관련 회사들도 꽤 좋은 그러니까 돈을 지금도 벌고 있지만 앞으로 협상력은 더 높아지면서 거기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징어 게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3% 보시러 다 가시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뭐 힘들면 피하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아니라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피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까지 힘들게 다들 일하셨을 텐데 이제 주말에 좀 푹 쉬고 머리 좀 식히고 오징어 게임만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월요일 오전에는 제가 또 3%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